이 9억대에서 놀고 있는 아파트 아마도 10억, 11억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는 결국엔 강북권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민주당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구간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억에서 놀고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택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다뤘던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도세 비과세 12억 구간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물 잠긴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좀 다뤄드릴 거고 뒤에 가서는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부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의 인터뷰인데요. 이 집주인들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 시점에 집을 팔겠다라며 매도를 좀 미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전세난에 매수자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다. 어쩌다 한번 매물이 나오면 신고가를 찍는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데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까지 양도세 비과세 상향 시점을 기다리고 있으니 시장에 나올 물건이 없다라고 합니다. 최근 11억 원대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하루 만에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11억대 매물이 하루 만에 매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인근 몇몇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에게 값을 좀 더 받아줄 테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배상을 한 이후에 새로 계약하자라고 권유할 정도로 지금 현재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 KB부동산의 통계 자료인데요. 줄어드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 이 반대로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에서 이물 100을 초과한 112까지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가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이렇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도자들은 각종 이유로 매매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값이 더 오를까 하는 기대감이 큰데다가 특히 9억에서 12억 선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에 매도를 좀 고려해 보겠다며 매물을 걷어들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거래 절벽에 가깝게 매매가 뚝 끊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이런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 발의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통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될 때까지는 9억에서 12억 구간에 멈춰있는 아파트들의 매도 우위 시장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에 잠겨져 있는 이 9억에서 12억 구간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부여되고 있고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 금액대선이요 9억대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9억 구간을 고가주택으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다 부여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눌려 있었던 구간이 9억 구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9억대에서 아직 머물러 있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12억대 구간까지 올라설 수 있는 이 시기가 찾아올 거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출에 대한 한도도 축소가 됐고 대출이 불가되는 구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LTV DTI뿐만 아니라 이제는 DSR까지 적용이 되는 시기이고 이 연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DSR이요 70%까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은 9억 이하인 구간에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바뀌더니 이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DSR 70%였던 게 40%로 축소가 됐고 기존에는 9억 이하 구간까지는 모든 혜택들을 다 받았지만 이제는 9억에서 6억 이상으로 이제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층들이 6억 이하인 주택에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6억 이하인 주택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 6억인 주택이 이제는 거의 7, 8억대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억에서 9억 이하에 멈춰져 있는 주택들은 눌림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간이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이 상향 조정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뭐 국회 계류 중에 있지만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9억 구간이 사실 고가주택 구간입니다. 9억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굉장히 높았던 구간인데 이 9억 구간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12억대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을 따로 해서 아무리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12억대까지는 아예 세금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에서 놀고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겠죠. 근데 기다릴 수 있는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종부세에 대한 이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는 공제를 받습니다. 9억까지. 근데 이 9억에서 11억 구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11억 구간에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또 받게 됩니다. 뭐 고령자 공제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공제 여러 가지 공제 혜택들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억 구간까지는 뭐 아무런 부담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12억 구간까지도 종부세가 공제가 됩니다. 이 12억 구간은 공동명의 하신 분들 한해서 세제 혜택들을 다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많이 나왔던 이 9억 이하 구간 주택들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6억 이상에서 9억 이하 구간이 70에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을 사줄 이런 수요층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에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구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내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층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집을 팔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여러 세제 혜택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기존에 6억 이하인 주택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다 보니까 6억 아파트들이 전부 다 7, 8억 구간으로 가격이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8, 9억에서 놀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완전히 저평가되어 보인다. 그래서 매수세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을 타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12억 구간까지 문제없는 건 종부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11억 또는 12억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12억 구간까지는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잠긴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물 잠긴 현상으로 인해서 이 9억 구간인 아파트, 이 9억대에서 놀고 있는 아파트 아마도 10억, 11억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구간들은 결국엔 강북권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올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